지금부터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원작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동심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특히 1위 동화의 원작은 현대 막장 드라마도 울고 갈 만큼 충격적입니다. 5위. 신데렐라 피로 물든 유리구두.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는 호박마차와 요정 데모의 도움으로 파티에 가고 왕자와 사랑에 빠져 행복해집니다. 새언니들은 그저 구박만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는 피해 복수극에 가깝습니다. 왕자가 구두를 들고 찾아오자 첫째 언니는 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엄지발가락을 칼로 잘라냅니다. 왕자는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속은 것을 알게 되죠. 둘째 언니는 아이의 뒤꿈치를 잘라내 구두에 억지로 발을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피가 흘러넘쳐 들통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데렐라의 결혼식 날 하늘에서 날아온 새들이 두 언니의 두 눈을 모두 쪼아버려 그들은 남은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작은 용서가 아닌 인광고의 잔혹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4위. 백설공주 공주의 간을 먹으려 했던 왕비. 우린 왕비가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이라 명하고 증거로 심장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림 형제의 초판본 원작은 훨씬 더 엽기적이고 잔인합니다. 초판본에서 왕비는 계모가 아닌 친어머니였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친어머니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의 간과 폐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소금에 절여 요리해 먹으려고 말이죠. 근친사례와 식인 풍습 코드가 담겨 있던 겁니다. 또한 결말에서 왕비는 단순히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설공주의 결혼식에 초대된 왕비는 그 죄의 대가로 불에 새빨갛게 달궈진 쇠 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춤을 춰야 했습니다. 3위. 인어공주 걷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고통. 우리는 인어공주가 마녀의 도움으로 다리를 얻고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의 원작은 동화가 아닌 처절한 비극입니다. 원작에서 다리를 얻는 데가는 끔찍합니다. 목소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걸을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을 평생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왕자 곁에서 춤을 췄지만 왕자는 그녀를 그저 귀여운 애완동물처럼 여겼고 결국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해버립니다. 언니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나녀에게 주고 왕자를 죽이면 다시 인어가 될 수 있는 칼을 얻어오지만 인어공주는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 물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사랑도 영혼도 얻지 못한 완벽한 비극이죠. 2위. 헨젤과 그레텔 기근이 낳은 영화 6위의 공포. 헨젤과 그레텔은 못된 계모에게 속아 숲속에 버려졌다가 기지를 발휘해 마녀를 무찌르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공포는 마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림 형제가 이 이야기를 수습할 당시 유럽은 전쟁과 대기근으로 식량이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굶주림을 견다 못한 부모가 자식들을 숲에 버리는 영화 6위나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초판본에서는 계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함께 아이들을 버리기로 계획합니다. 즉, 이 동화는 과자집의 판타지가 아니라 부모에게 버려져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중세시대 아이들의 가장 현실적인 공포와 사회상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마녀는 그저 그 공포의 상징일 뿐이죠. 1위 잠자는 숲속의 공주 키스가 아니라 강비익이었다. 대망의 1위. 왕자의 키스 한 번으로 저주가 풀리고 행복하게 산다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심 파괴 정도가 아닌 끔찍한 범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 형제보다 앞선 17세기 이탈리아의 잠바티스타 바실레의 판본 태양, 달. 그리고 탈리아에서 공주를 발견한 것은 왕자가 아니라 유부남 왕이었습니다. 왕은 잠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깨우는 대신 그녀를 강비익합니다. 공주는 잠든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심지어 쌍둥이 태양과 달을 낳습니다. 어느 날 아기 중 하나가 엄마의 손가락 뼈주가 걸린 다시를 빨다가 가시가 빠지면서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의 본처 왕비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쌍둥이를 납치한 뒤 아이들을 요리해서 왕에게 먹이려고 시도합니다. 동화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막장스러운 원작입니다. 인과응보, 식인, 강비익, 영화 6위. 우리가 알던 동화의 원작은 이처럼 잔혹한 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화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위한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혹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시대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었던 것입니다.